오케이. 오늘은 망막색소 변성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많이 오시는 질환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RP라고 그럽니다. 이제 망막색소가 변성돼가는 질환인데 우리가 눈은 이 구조가 이제 가장 바깥이 이제 각막 홍채 바깥에 렌즈 형태 모양의 각막이 있고 그 안에 시꺼먼 홍채가 있고 더 들어가면 이제 수정체, 우리가 노안이 오거나 백내장이 오는 수정체, 수정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수정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이 수정체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유리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젤리 같은 모양의 형태로 유리같이 생긴 더 큰 공간. 그 안에 이제 망막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망막이. 그 망막에는 이렇게 신경 다발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이걸로 우리가 대뇌 후두부의 신경으로 시신경 중추로 우리가 본 것들을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신경 다발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망막에는 이렇게 수많은 혈관과 신경 또 광수용체라고 해서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망막 안에는 이렇게 이 많은 신경과 동맥과 정맥 혈관. 그래서 망막에 이제 혈관에 생기는 병이 이제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 당뇨로 인해서 혈관에 맥히거나 터져서 출혈이 돼서 오는 당뇨로 인한 합병증, 망막병증과 이제 고혈압,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로 인한 동맥과 정맥의 이상으로 인한 눈중풍, 동맥이나 혈관이 맥히거나 터져서 오는 눈중풍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녹내장으로 인해서 안압이 오르거나 그래서 시신경이 눌려서 오는 녹내장, 시신경 압박으로 인한 녹내장,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과 시신경 위축으로 인한 시신경의 병, 시신경의 손상이나 위축으로 인한 시신경의 병, 망막에 있는 혈관의 병, 그다음에 망막에 있는 세포, 광수용체라고 그래서 망막 중심부에는 이제 원추세포가 600억 개가 있고 망막 주변부에는 막대세포가 1조 개가 있습니다. 1조 개. 그래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사이에 이제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황반부에 쌓이면서 이제 그 지도상 위축, 지도상 시신경 위축이 오면서 황반부가 변성돼가는 증상, 그 망막 중심부의 황반에 오는 질환이라면 망막색소 변성증은 망막 주변부에 막대세포라는 것이 1조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추세포는 세밀하게 어떤 물건을 구분하고 색을 구분하고 우리가 시력의 중심부라고 보면 주변부의 막대세포는 1조 개가 있어서 명암을 구분하는 역할, 그래서 명암을 구분하는 역할이 잘 안 되면 이 세포 수가 적어지게 되면 야맹증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제 밤에 야간 시력이 많이 야간에 많이 불편한 증상들이 오게 되고 또 늦으면 40대 후반에서부터 또 이제 야맹증과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 시야가 좁아진다는 얘기는 주변부에 있는 일조 개의 세포수가 죽어가면서 세포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바깥서부터 C세포가 광수용체인 C세포가 세포수가 줄어들면 중심부로 이렇게 황반부까지 침범하게 되면 이제 시력 저하도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망막색소 변성증의 주된 증상은 야맹증, 그것도 아주 밤 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한 야맹증, 두 번째가 시야가 좁아져서 시야 각도가 좁아지는 겁니다. 50도, 40도, 30도, 10도 이렇게 시야가 좁아져서 갈수록 이제 부딪히고 계단 오르기 힘들고 자꾸 이 시야가 좁아져서 생활이 불편한 증상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합병증으로 이제 백내장이 올 수가 있어서 눈이 많이 부신다든가 뿌옇게 보인다든가 또 이제 황반부까지 침입하게 되면 황반의 세포의 손상까지 와서 시력 저하도 많이 와서 시커멓게 보인다든가 하얗게 보인다든가 생활이 많이 불편한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백내장 오기 때문에 백내장의 대표적인 증상인 뿌옇게 보이는 증상, 또 주민증이라고 해서
이 빛이 조금만 비쳐도 굉장히 이게 눈이 불편한 증상, 눈부심이 심한 증상, 빛에 굉장히 망막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증상, 그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RP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선천성인 질환, 유전적인 질환으로 많이 보지만 40대 이후에도 많이 이렇게 질환들이 발생되는 걸 보면 이 선천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이 망막 중심부 원추부 세포가 있는 황반 쪽에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쌓이면서 황반 변성은 선천적인 질환이 아니고 가장 큰 원인이 노안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노화로 인한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황반부 세포들이 혈류 공급이 안 되면서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에 의해서 시신경이 손상돼가고 위축돼가고 그래서 변성돼가고 그게 변성이 되면서 이제 치세포들이 죽고 또 신생혈관이 생겨서 그것이 출혈되면서 이제 건성이 습성으로 변성되면서 황반부에 물이 차고 황반부가 출혈되고 사물이 휘어져 보이고 구부러져 보이고 이런 현상들이 황반 시력 저하도 오게 되고 또 황반 손상은 중심부 손상은 다 시력 저하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오듯이 RP도 꼭 유전성이라고 생각해서 치료를 포기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세포들이 더 죽어가고 더 안 좋게 됩니다. 인체의 모든 그 세포나 조직은 그 원인이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그걸 구분을 일단 하지 않더라도 그 일단은 혈액 공급이 잘 되고 피가 맑아야 되고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피라는 것은 인체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숨 쉬는 것, 호흡과 함께 먹은 음식물, 입에서부터 식도, 위장, 소장, 대장, 직장, 항문까지 이 소화기계 통해서 만들어지는 피, 산소와 함께 피, 산소 부족이 와도 죽지만 우리가 호흡이 막혀서 산소 부족이 와도 죽지만 피가 돌질 않으면 죽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으로 심장에 피가 확 여기가 막혀가지고 심장에 피가 안 돌면 쓰러지게 되고 눈 중풍이라고 해서 눈 망막의 중심부에 동맥이 확 막혀버리면 갑작스럽게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증상, 산소 공급, 피가 안 돌게 되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세포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RP라는 증상도 자꾸 이렇게 그 선천성이라는 어떤 그 굴레,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는 RP니까 난 유전적인 거니까 양방에서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안 할 거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일단은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피를 맑게 하고 순환이 잘 되게 하고 RP에 좋은 음식, RP가 나타내는 특징, 세포들이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죽어가는 원인은 피 공급이 안 되니까 죽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피를 순환이 잘 되게 하고 피 공급을 잘 되게 하고 눈에 좋은 관리와 우리가 황반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방적인 치료에서 건성 황반변성에 대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이제 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도상 위축, 퇴행성 질환, 뭔가 순환이 안 돼서 노폐물이 쌓여가는 질환 이런 거에 대해서 양방적인 치료법은 없습니다. 다 뭐 영양제를 뭐 루테인을 먹어라, 영양제를 권한다든가 뭐 이런 것만 하지 치료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사고가 틀리기 때문이다. 피를 맑게 한다든가 순환시킨다든가 그쪽에 좋은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영양제 또는 뭐 건성은 치료가 안 되고 습성, 출혈되거나 부종이 되면 그때그때 주사로 대증 치료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RP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천성인 거니까 양방에서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평생 치료받지 않고 그냥 살게 되면 그건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불편한 증상을 치료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또 RP인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RP 환자분들도 아주 훌륭한 성공을 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도 많으니까 관리를 잘하고 눈이 망가지지 않게 더 신경 쓰고 노력하는 것이 RP 환자분들이 가지는 적극적이고 자기 눈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치료와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RP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은 야맹증,
그 다음에 눈부심, 시야 협착, 시야가 좁아져 가는 것. 더 심해지면 시력 장애는 그 다음에 온 겁니다. 시력 저하는 그 다음에 황반부 손상, 이렇게 주변 부서부터 갈수록 이제 안으로 침범에 들어가는 질환이다 보시면 됩니다. RP 환자분 힘내시고 불편한 게 있으면 꼭 치료를 잘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